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빅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여론을 흐름 살펴보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앞에 이슈를 뒤에 이슈가 덮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예. 윤미향 의원과 정의원 문제 이후에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 또 코로나19 이슈 이런 것들 역시 다이나믹 코리아를 입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한 주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키워드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보면 서울, 주택, 아파트, 시장, 부동산 이런 어휘들이 굉장히 건 이슈 그 키워드의 절반을 차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이슈들도 많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몇 주째 그 민생과 관련돼서 부동산 이슈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주에는 그 외에도 이제 민주당이나 뭐 장관, 의원 이런 것처럼 이제 주요 정치 행위자 그런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크게 5가지 이슈 이번 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전월세 상한제 실시 및 부동산 관련 입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충돌, 그리고 세 번째가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천박한 도시 발언 파문, 그리고 네 번째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 과정, 그리고 그 마지막이 추미애 장관의 법사위 발언 파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설 쓰고 있네. 네네 그렇죠. 이런 근데 여기 자주 나오는데 주로 정치인들이나 그 장관 발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 정치인 말 한마디가 이제 과도하게 정쟁이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정치인들도 이제 그런 정치적 수사를 세련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좀 부족하다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 정치는 말의 예술인데 네네 그걸 잘못하고 있 정치인들이. 네네. 두 번째는 정쟁의 거리가 아닌데 언론들이 이걸 키우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언론으로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또 이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슈니까요. 네. 클릭을 많이 할 테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광고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클릭은 돈이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쭉 이렇게 이번 주에 이슈가 될 거 살펴봤는데 역시 가장 큰 이슈는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어제 통과가 됐고 오늘 시행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임대차 3법이라고 하면 이제 뭐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인데 일단 이 중에서 두 가지 법안이죠.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임시국무회의까지 오늘 열어서 이게 당장 바로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보면 굉장히 빠르게 급박하게 흘러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은 언론에서도 다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뭐 소위 토론도 없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27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돼서 29일에 통과되고, 그리고 바로 또 30일에 본회의에 통과됐고, 그리고 그 오늘 오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개정안을 공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이 됐는데, 이게 또 사실은 바로 실행되려면 이제 그 관보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원래 좀 시간이 걸립니다. 대체로 관보하는 데까지는 사흘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요 사흘 요즘 많이 유행하긴 하지만 3일 전에 이제 부처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이제 그 정호에 그 게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문의 호외처럼, 그러니까 별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권도 정호랑 효력이 똑같은데 바로 임대차 3법 중에서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 빼고서는 바로 이제 두 가지 법안을 오늘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바로 이제 관보에 게재를 한 것이죠. 예, 정부가 굉장히 서둘렀다. 네. 뭐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서민과 직결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네네. 다만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을 테니까 지지를 받을 줄 알았더니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니까 지지보다는 비난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계속 이제 정부가 급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시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주째 사실
주택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그 키워드로 계속 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 내용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이제 팽팽한 편이긴 한데, 근데 아직까지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오늘 그 속보에 대한 댓글을 보니까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들 보면 뭐가 있었냐면, 앞으로 어쨌든 전세값 많이 오르고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은 현재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반시장적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공산주의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그런 비난하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댓글들 어휘를 보면 그 공산당, 공산주의 이런 식의 공산이라는 표현이 20위 정도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공격한 정도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안의 개정과 공포, 시행까지 그렇게 상임위 토론도 제대로 안 거친 문제들,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비판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이제 바람직한 법안이다라는 평가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법안이 일부 그 임대인의 횡포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뭐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예. 자, 다음은 검찰 쪽 이야기를 살펴보죠. 검언유착 수사 관련해서 이게 국민들에게 보이면 안 될 일을 계속해서 검찰이 네.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는데 저는 한 번도 검사들끼리 이렇게 네. 물리적 충돌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예, 저도 사실 이 소식 보고서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검찰 모습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예전에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도 있었고, 굉장히 상명하복의 조직이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한 걸로 이렇게 중요한 가치처럼 그려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 조직에서 그 수사 과정에, 그러니까 부장 검사가 자기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직급이 높은 검사장을 물리적으로 제압한 거, 이거 굉장히 사실은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밖에서 봐도 이렇게 놀랐는데 모르게 몰라도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너무 이제 두 검사의 그 다툼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그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관련해서 수사심의의 결론, 이런 것들도 이런 갈등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이제는 뭐 진실 게임 양상입니다. 서로 양쪽 다 고발전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폭력 사태, 뭐 물리적 충돌 여기에 따라서 네티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권언유착 의혹 수사에 있어서 앞서서 수사심의를 이제 한동훈 검사가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24일에 본인이 이제 직접 서초동에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그때 했었던 말들이 다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조금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그 현 수사가 이제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에 대한 본보기다. 그래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아마 법무부 장관이나 중앙지검의 그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그게 언론에 적극적으로 많이 실렸었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억울하게 내가 감옥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 수사위가 에서 이제 당시 이제 현안위원회가 또 열렸는데, 그는 현안위원회라는 건 이제 고날 올 수 있는 분들만 이제 또 다시 모아서 하는 회의입니다. 근데 거기 15명 중에서 그 수사 중단이 10명, 불기소가 11명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기소로 의견을 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사를 펴였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네티즌들은 그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좀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굉장히 양대 포털이 또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댓글이 있어서도 2만 개 이상의 공감을 받은 내용이 뭐였냐면 그 한동훈 검사를 응원하는 내용, 그리고 대체로 이제 공감을 받은 상위 10개 댓글 모두가 이제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의 긍정적인 내용이 네이버에서는 상위 10개, 그리고 밑에로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서 그 네이버에서는 응원이라는 키워드가 좀 많이 나왔다면, 다음에서는 오히려 구속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비판하는 내용,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한동훈 검사장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니까 네네. 왜 양대 포탈인데 네. 이렇게 극하게 갈릴까 진보와 보수로. 예. 아무래도 그 포털에 따라서 일단은 그 지금 요거 확인되지는 않은 바지만 어떤 게 있냐면 언론사들이 일단은 자기들이 포털에 실릴 만한 기사들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픽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뉴스픽이라는 걸 통해서 선택을 하면 그게 언론사 앞부분에 나가면 그걸 이제 네티즌들이 많이 클릭을 하면서 이제 많이 보는 뉴스가 되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언론사가 네이버와 다음에 많이 보내는 뉴스가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이 공간을 이제 내 커뮤니티,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더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쪽은 네이버와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뭉치게 되고 다음은 그쪽으로 뭉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또 현상은 뭐냐면 다음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댓글로 부정적인 댓글을 하기보다는 예. 이렇게 우리가 새가 밀리고 있네 안 되겠다 싶으면 가장 그러니까 정부의 옹호적인 친정부적인 댓글에 공감을 많이 눌러줍니다. 그래서 공감 순으로 보면 다음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다양성보다는 공감이 친정부적인 거나 긍정으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지난 총선이나 뭐 이후로부터 계속 느껴지는 것들인데 네. 이렇게 일종의 자기 진지인 것 셈이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우리 진지고 다음이 뭐 다른 진지인 것처럼 서로 간에 이게 진지나 진영을 나누어서 특정 포털에서 더 자신들의 의견들이 더 반영되게끔 뭐 글을 쓰거나 혹은 좋아요 같은 공감 표현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이기도 하고 확증 편향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댓글도 같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네. 그걸 또 받아서 증폭시키고 네네네. 뭐 반대쪽에 있는 포털을 욕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갈리는 게 좋지만은 않은데.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쉽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양대 포털이 또 어떻게 네티즌들의 의견을 반영할지 조금 두고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빅데이터 코너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이경락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